자, 11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11번 보면 B라는 점, A라는 점과 B라는 점은 두 곡선이 만나는 교점이라고 되어 있고요. B라는 점을 Y는 X 대칭 이동했더니 C라는 게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C랑 관련된 힌트가 딱 한 개 나오는 건 아니네. 한 개 나오는데 여기 OC의 기울기가 2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B의 좌표도 모르는데 C의 좌표 어떻게 설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C 말고 B로 힌트를 받아볼까? 얘는 분명 OC의 기울기가 2라고 했어. 근데 이 C라는 점과 B라는 점은 Y는 X 대칭입니다. 즉 Y는 X 위에 있는 점 O에 대해서 요거의 기울기와 요거의 기울기는 이렇게 표현할까요? Y는 X 대칭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얘 기울기가 2다라고 한다면 OB의 기울기는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차피 A와 B의 연립방정식이 F랑 G의 연립방정식이 힘들어요. 즉 연립방정식만으로 A와 B를 찾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가 2분의 1이다라는 힌트를 이용해서 나는 B의 좌표를 여기 길이가 2A, 여기 길이가 A. 그래야지 기울기가 2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그걸 이용해 B의 좌표를 A란 건 못 쓰겠죠. P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P, 이 P, P다라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B라는 점은 fx 위의 점이기도 하고 gx 위의 점이기도 하니까 여기도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a의 2p승 플러스 4는 p다라는 거 힌트 하나. 그다음 여기도 대입한다. 4분의 1 로그 a의 2p는 p다라는 것.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로그 2의 2p, 로그 a의 2p는 4p. 그러면 2p다라는 것은 a의 4p승. 맞지?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두 개 연립방정식 풉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면 a의 2p승은 p 빼기 4다라고 할 수 있고 이걸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양변 제곱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얘는 2p다라는 것은 요거의 제곱 p제곱 빼기 8p 플러스 16. 아하, 그럼 p 문자 하나만 남는 방정식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p는 2이거나 p는 8인 형태가 나오는구나. P가 2이거나 P는 8이다라는 거겠죠. 맞죠? 자, 그럼 P가 2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만약에 P가 2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A의 2P승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어떤 수의 거듭 제곱은 마이너스 될 수 없다. 탈락시킵니다. 그래서 A의 2P승, 다시 P가 8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A의 16승은 4다라는 것. 그래서 A의 8승은 2다라는 것. 까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A가 1보다 크다라고 하는데 A의 8승 2라고 돼 있어요. 그럼 A가 1보다 작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절대 아닙니다. 어떤 수의 거듭 제곱을 했을 때 만약에 1보다 작은 수를 거듭 제곱한다면 그 값은 무조건 1보다 작습니다. 알겠죠?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을 거듭 제곱한다면 무조건 마이너스 승만 아니라면 말입니다.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승만 아니라면 무조건 1보단 작습니다. 근데 얘는 2라는 값이 나왔으니까 A는 1보다 큰 게 확실하다라는 것. 그래서 P는 8이다. A 8승은 2다라는 걸 믿어달라라고 정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좀 본격적으로 P의 좌표를 설정할 수 있겠죠. 다시 B의 좌표요. B라는 것은 그렇다면 뭡니까? 16,8 아닙니까? 그리고 C라는 점은 8,16 아니겠습니까? 우린 이 삼각형 넓이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A의 좌표가 필수적인가? 네. A의 좌표를 한번 찾아볼까요? A의 좌표를 찾아볼까요? A의 좌표는 뭐가 없나요? 미안. 네, 있네요. 여기 A의 좌표는 어떤 힌트가 있냐?
여기 C의 좌표랑 A의 좌표가 서로 X좌표가 같습니다. 그래서 A의 X좌표도 8이다라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A의 8승은 2다라는 거 기억나지? 그럼 A8, F8은 A의 8승 플러스 4가 되고 A 8승이니까 6이다. 아하, 그럼 얘는 8,6이구나 라는 사실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삼각형 넓이는 끝났습니다. AC의 길이는 뭐다? 네, 16이 됩니다. 그 다음 이 높이 취급을 받는 건 뭐다? B의 X좌표랑 A의 X좌표 차 8입니다.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8이요. 그래서 답은 42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번 어떠한 4차 함수가 나와 있는데 복잡한 듯 하면서 복잡하지 않은 형태가 됩니다. 뭐라 해야 되지? 뭐라 설명해야 되지? 일단 x제곱으로 묶어낸다고 하면 선생님 그냥 딱 식을 딱 바라봤을 때 반갑네 라고 했던 생각 이거 이렇게 만들다라고 하면 얘 k이고 얘 k 제곱인데 그러면 인수분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는 반가움 하나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fx는 이 fx를 그렸을 때 어떤 상수함수랑 혹은 어떠한 상수함수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한 개거나 아니면 서로 다른 세 개거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야겠다라는 발상을 먼저 가져야 되겠죠. 극대값과 극소값을 평소처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f'x는 극값 찾겠다. 4x 세제곱 빼기 4kx 제곱 빼기 8k 제곱 x입니다. 그러면 4x로 묶어냈을 때 x제곱 빼기 x가 아니라 k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 제곱입니다. 그럼 1k 2k 얘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따라서 4x x 플러스 k x 빼기 2k인데 너무너무 친절하다. k가 양수라고까지 알려줬다. 그럼 이거를 만족하는 근의 x의 값은 x는 0과 마이너스 k와 2k입니다. 그러면 이 4차 함수는 마이너스 k라는 곳에서 극소 x는 0이라는 곳에서 극대 2k라는 곳에서 극소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이 그래프를 조금 이쁘게 그려놔야 상수함수들이랑 비교가 되기 때문에 나는 극값 또한 다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f-k라는 것은 k 4제곱 플러스 3분의 4k 4제곱 마이너스 4k 4제곱이 되는 거고 이것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3분의 5k 4제곱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f0의 값은 0이다 라고 찾을 수 있고 f2k 값은 16k 4제곱 빼기 3분의 48에 32 32k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k 4제곱 그럼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k 4제곱이 되겠습니다. 됐지요? 자, 이건 잘못 썼는데요. 32k 4제곱이요. 그러면 얘가 더 큰 거네, 맞지? 그래서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4차 함수겠거니 라고 확정지으면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분의 5 k 4제곱이 되는 거고 여기 좌표는 2k, 마이너스 3분의 3분의 32 k 4제곱이 되는 겁니다. 제가 문제 조건 따지라면 y는 a라는 상수함수랑 오직 한 개에서 만난대. 그러면 상수함 따다다다 끄었을 때 교점의 개수가 몇 개인 거? 한 개인 거. 딱 이 순간이죠. 이게 y는 a입니다. 그래서 a라는 값은 요 놈과 똑같구나. 해주세요. 자, 그 다음 또 이제 교점의 개수 어떤 상수함수랑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건 딱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더 있어요. 2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b는 얘 모든 값이 b는 2개가 되겠네요. 맞죠? b의 값은 2개인 것 확실하네요. 따라서 얘가 b가 될 수도 있고 얘가 b가 될 수도 있는데 b의 값은 0이거나 잘 들어 b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5k 4제곱이거나 그러면 a, b의 순서쌍으로 얘기했을 때 이건 총 2개가 나옵니다. 뭐랑 뭐?
마이너스 3분의 32k 4제곱 컴마 0일 때와 마이너스 3분의 32k 4제곱 컴마 마이너스 3분의 5k 4제곱일 때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b 빼기 a가 될 수 있는 거, 요 같은 경우는 3분의 32k 4제곱이 될 거고, 요 같은 경우는 b 빼기 a 이 값이 여기에서 요걸 빼는 거기 때문에 3분의 27 즉 9k 4제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다 더한 값이 뭐가 되도록 236이 되도록 이런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얘는 3분의 27이니까 59 3분의 59k 4제곱 그게 236이더라 라고 정리가 되는 것이고, 허라 그럼 얘는 양변에 59로 나눠지길 바라는데 나눠지네요. 맞죠? 그래서 k 4제곱은 10이다라는 걸로 정리가 됩니다. 됐죠? 바로 찾았네요. 자, 그 다음 3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번 보면 되게 그림을 처음에 나는 좀 쉽네 라고 생각했거든. 왜냐면 각이 너무 많이 주어졌어. 근데 은근 복잡하더라고. 그리고 발상 자체가 되게 뭐 이제 어렵지 않아 보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또 쓸데기 없는 짓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빈칸을 따라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너희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선생님도 헷갈렸습니다. 이 A, B, C, D는 한 원 위의 점들이 아닙니다. A, B, D가 한 원이고요. 그 다음 B, C, D가 한 원 위에 있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헷갈리지 말자고 쌤이 너무 쉽게 처음에 원주각 중심각 써야지 이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더라고. 쌤이 지금 착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좀 찝어줬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목적 자체가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 b거든. 그러면 그 삼각형 안에 내접해 있는 다시 한 번 더. 원 안에 내접해 있는 삼각형들에 집중을 해야 돼. 그래야 사인 법칙을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각은 되게 많은 편이긴 하지만 이제 변의 길이가 아무것도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AD의 길이를 K로 먼저 설정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 AD의 길이가 K다라고 한다. 그러면 B를 구하는 것인 만큼 모든 표현들, 길이들을 K로 표현해 보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면 좋겠죠. 자, 얘가 하나대로 좀 따라가겠습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지금 4분의 이 삼각형만 봐봐. 이 삼각형은요, 이 ABD 삼각형은 요 원 위의 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보를 조금 생각해 보면 12분의 5파이 익숙치 않지 사실? 그래서 이거 두 개 같이 봐서 이 각 두 개 합치면 같이 봐서 12분의 5파이와 4분의 파이를 한번 더 해보자. 그럼 12분의 8파이 즉 3분의 2파이 즉 120도가 돼버린다고. 그럼 익숙해 보이지. 그럼 요이가 지금 30도잖아. 요이가 30도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 AD로 설정한 이유가 분명 있겠죠? 그건 나중에 보일 것입니다. AD를 K로 설정했을 때 그리고 대변의 대각의 크기가 30도라는 특수각을 이용해서 사인 법칙을 여기 써버리겠다라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요 같은 경우는 사인 30도 분의 K가 2분의 2R1. 얘는 양변에다가 사인 30을 곱하면 K는 2R1 곱하기 사인 30, 2분의 1. 따라서 K는 R1이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여기까지 설명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ACD에서 사인 법칙을 한번 써보겠다는 건데 뭐 이제 점점 K로 표현하겠다라는 준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ACD를 따로 빼내서 쓰겠습니다. 헷갈릴 때면 다시 한번 도형을 그려주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45도요. 왜 이렇게 그렸지? 좀 크게 그립시다. 이렇게 그럼 되지? 그럼 여기가 75도가? 30도 더하기 45도가 75도. 그럼 여기가 60도가 되겠네요. 맞지? 그리고 AD가 지금 K로 설정이 돼 있고. 그럼 얘를 바라보니까 CD라는 길을 알고 싶단다. 그럼 여기를 C라고 했을 때 사인 법칙을 요렇게 쓰겠다는 거겠지. 특수각끼리.
그럼 사인 60도 이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인 60도 분의 K는 사인 45도 분의 CD입니다. 그럼 분모 분자 2를 곱해서 루트 3분의 2K는 루트 2분의 2CD가 되는 것이고 양변에 2를 나눠준 상태에서 아하 CD의 길이는 뭐다? 루트 3분의 루트 2K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가에 들어갈 놈은 루트 3분의 루트 2K다 라고 바로 설정을 해버릴 수 있습니다. 자, 됐습니까? 네. 자, 여기서 조금 은근 헷갈릴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지 않을까. 일단 여기 길이는 지금 루트 3분의 루트 2K다라고 잡았거든. 근데 다른 것들이 없어요. 다른 변의 길이나 얘는 안 알려줬어요. 근데 뜬금없이 뭔가 코사인 법칙을 쓰래. 변의 길이가 힌트 너무 되게 적은 느낌인데 바로 코사인 법칙 쓰래. 그러면 좀 찾아와야 되지 않을까. 지금 BC 길이를 구했다라고 얘는 결론을 냈거든요. 그럼 우리는 BC 길이 외에 BD 길이를 좀 찾아오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놓치고 간 부분이겠죠. 여기 보면 요렇게 이거 있는 거 있지. 요게 이등변 삼각형인 거 아까 기억납니까? 여기 30도, 여기도 30도요. 그 다음 여기 길이가 K, 여기도 길이 K가 설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등변 삼각형의 보조선 요렇게 수선의 발 밑변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여기 거리가 여기 30도, 여기 60도라는 특수각의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길이가 제일 긴 변의 길이가 K이라고 설정이 돼 있고 제일 짧은 변 취급을 당하는 요 놈은 2분의 K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루트 3배인 요 놈이 2분의 루트 3K로 설정이 돼요. 그렇다면 BD의 길이는 뭐로 설정됐다? 루트 3K요. 저는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흐름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삼각형 BCD에서 코사인 법칙을 써달랍니다. 그래서 BC를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써버리면 BC 길이의 제곱은 BD의 제곱 플러스 CD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루트 3K 곱하기 루트 3분의 루트 2K 곱하기 코사인 45 루트 2분의 1로 표현이 되겠죠. 네, 잘 안 보이네요. 자, 일단 여기 이렇게 지어준다라고 하면 3K제곱 플러스 3분의 2K제곱 빼기 2K제곱인 거 맞나? 그럼 얘는 3분의 5K제곱이겠네. 따라서 BC의 길이는 설정이 되겠네. 루트 3분의 루트 5K로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에 들어갈 놈은 루트 3분의 루트 5K입니다. 라고 또 확정 지어 주십시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또 BCD 사인 법칙 쓰라고 하는데 우린 목적 자체가 원의 반지름 찾는 거였으니까 원의 반지름을 설정하는 거였으니까 사인 법칙이 최종 목적이었던 건 뭐 그냥 알고 있었던 사실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는 요 BC 길이도 설정했겠다. 그리고 BC의 길이가 BC의 대각이 45도로 특수각이겠다. 그 다음 요 삼각형 BCD 삼각형은 우리가 찾지 못한 이 원의 내접 삼각형이겠다. 그러면 최종 마무리는 여기에서 사인 법칙이죠. 네, 사인 45도 분의 BC 루트 3분의 루트 5K 이게 2R2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분모 분자에 루트 6을 곱한다라고 하면 루트 3분의 루트 10K 이게 될 것이고 따라서 R2다라는 것은 2루트 3분의 루트 10K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됐지? 그럼 여기 들어갈 게 다가 되겠죠. 됐나? 자, 그러면 뭐 최종적으로 R1 대 R2는 아까 R1이 K였고요. 그 다음 R2가 이렇게 튀어났습니다. 뭐 찾지 말라네. 또 찾으란 얘기는 없네. 그럼 이렇게 약분하고 2루트 3 대 루트 10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네, 뭐 표현은 자유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놓고 우리는 가나다를 다 찾았으니까 이제 우리 거 마무리하러 갑시다. 자, H6 여기에다 6 넣어 주십시오. 2루트 3분의 루트 10 곱하기 6 넣어줬고요. 그거 분의 F3 여기다가 3 넣어주십시오.
여기다가 3 넣어 주십시오. 3 곱하기 루트 3분의 루트 2. 그 다음 플러스 곱하기 그 다음 G3 여기다도 3 넣어 주십시오. 루트 3분의 루트 5 K로 K가 아니라 미안 곱하기 3이요. 자 그럼 약분할 거 빨리 약분 때리겠습니다. 분모 분자에 일단 루트 3 곱합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약분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3 요거 약분합니다. 그 다음 분모 분자에다가 이제 이 상태에서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 3을 곱합니다. 그럼 루트 3 곱하기 루트 10 분의 3 곱하기 루트 10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날라갑니다. 따라서 최종 남는 건 루트 3이다. 계산 실수했으면 멘붕이 왔겠죠. 그게 어렵지 않았을 수 있는 문제였으니까 계산 실수 없이 천천히 계산해 보는 걸로 합시다. 유리화는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선생님 항상 선생님만의 습관이죠. 최종 답으로 쓸 때 외에는 유리화 잘 안 합니다. 웬만하면 유리화를 했을 때 좀 더 숫자 커지고 더러워지는 경향이 있어서 분모 분자 약분되는 거 아니면 유리화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